휴대전화는 한강공원 주변으로 위치 정보가 확인되어 그 주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전화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아들의 핸드폰으로는 자기의 핸드폰에 전화한 적이 없어요. 핸드폰이 확실히 없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8시에 만났을 때 공기계를 사서 번호를 바꿨다고 했거든요. 하루도 못 찾고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 그거는 자기의 핸드폰을 찾을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지도 모르는 친구의 휴대전화가 뒤늦게 발견이 됐어요. 한강 인근에서 찾았고 충전하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근데 저 오윤성 교수님, 이게 좀 또 의문이 하나 생긴 게 이 환경미화원이 2주 넘게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본인은 자기가 습득을 한 그 직후에 팔등이 아파가지고 개인적으로 병가를 내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옷장 안에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그 사건이 난 4월 25일 날 그때 바로 주웠다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그 환경미화원 이분이 하는 얘기가 2주 전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문제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게 이제 2주 전에 만약에 그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누구 사람 손을 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경찰하고 지금 이제 A 씨의 그 가족들 지난번에 변호인 측에서 입장문을 낼 때 9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벽 4시 27분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 아들 전화가 끊겨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누군가가 그때도 켜고 껐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지금 이제 아마 손 씨 아버지가 그걸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휴대전화를 인위적으로 껐다 켰다 이 부분을 그 손정민 씨 아버지는 의심하고 있고요. 그렇죠. 친구 휴대전화 지금 추정컨대 5월 12일 내지 13일 내에 발견되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건 날 분실된 게 4월 25일이었으니까 보름 정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비도 내렸어요. 비도 내렸는데 비나물에 젖지 않았다. 말끔한 상태였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환경미화원이 아주 충격적인 주장했다고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먼저 주었다가 다시 버린 것 같다. 누군가가 버려둔 휴대전화를 지난달 10일 내지 13일 중 오전 7시 반에 피크닉장 중앙에 위치한 잔디밭에서 주웠다고 합니다. 9시 반에 주우셨다고요? 모든 게 다 100% 정확치는 않아요. 그냥 추정이 추정. 3시 37분 마지막 통화 이후 사용한 흔적이 없다라고 또 경찰이 밝혔어요. 그래서 동석자 A 휴대폰 특이점 없다. 휴대폰을 소지한 채 움직이게 되면은 이 건강 어플이란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좀 아까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건강 어플이 꺼지기 전까지는 소지하고 있으면은 자신의 걸음이 측정이 됩니다. 건강 앱의 마지막 기록이 당일 오전 3시 36분경, 즉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 그 자리에서 이 휴대전화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움직였던 적이 없다. A가 휴대전화를 쥐고 전화통화하던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는 움직이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휴대전화 그쪽에 있었겠네요. 근데 그걸 경찰들이 못 찾았다? 참으로 석연치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5월 2일쯤에 안내센터에 유실물을 발견한다면 연락을 해달라고 이 반포 안내센터에 공지를 띄웠다고 합니다. 아까 반포 안내센터 이야기도 들었을 텐데 사물함에 뒀다. 병가 등 개인적 사정 경동안 깜빡했다. 깜빡했을 수 있지만 사실 습득하고 사물함에 바로 뒀다라는 게 약간은 의문점이 제기가 됩니다. 휴대폰을 또 줍기는 했는데 장소, 날짜,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이상해요. 그 5월 30일 날 11시 29분에 서초소에 제공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은 즉시 경찰이라든지 아니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점유 이탈물 행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습득 시에 일주일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한참 뒤에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잊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의심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손 씨의 친구분의 휴대폰을 유족 측에서 뭐라 했냐면 손 씨 유족 측에서는 이거를 증거 인멸하려고 파손하거나 버렸다. 했기 때문에 잠수보호통원에서 물속만 뒤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물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범행 장소, 사고 장소 부근에서 이 사람이 주웠다고 했어요. 야, 그럼 그게 맞느냐? 실제 이분이 주웠다는 분이 다른 사람한테 교부받은 거냐? 본인이 주웠느냐? 주웠다면 정확한 장소가 어디냐? 그거를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경찰에서는 법 체면을 실시를 했던 것 같아요. 등장했던 친구를 법 체면을 했다더라. 그리고 지금 이 휴대전화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도 법 체면이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이 법 최면이라는 게 뭔가 또 최면이 정말 수사에 쓰이는 건가라는 궁금증도 있고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가라는 좀 의문점도 있어서 두 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최면의 일종인데 법 최면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용의자는 배제합니다. 목격자라든가 피해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갖다가 그 당시에 당황하거나 아니면 공포라든가 다른 이유로 해서 기억을 못하는 수는 있어요. 그
피해자라든지 목격자를 그 편안한 장소에서 우리가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네. 뭐 제시나 유도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을 체면을 걸어서 내용을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뺑소니 사건 때 번호판을 봤는데 번호 헷갈리는 거예요. 기억 못하죠. 그거 어떻게 잘 기억했어요? 그냥 봤지만 기억 못하는 거죠. 안 봤으면 그러니까 뭐 본 상황에서 그 기억을 되살리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번호판을 4개 중에 3개라든가 이렇게 찾는 수가 있었거든요. 용의자, 의심을 받는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용의자는 자기가 뭘 숨기려고 하는 어떤 기재가 있다고 하면 왜곡하려거나 그렇죠. 바꾸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걸 의도적으로 초면에 조작을 가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은 법체면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만약에 그것을 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큰일 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목격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도 한계점은 뭐냐면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목격을 했다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데 목격을 했다는 것도 본인이 착각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목격을 했다고 자기는 얘기하지만 사실 맥락을 보니까 목격을 했다고 그것도 착각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대상은 최면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면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분명히 있는데 최면의 대상자가 맞는가 아닌가는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법체면이 모든 수사기법에 상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한두 건 그래 했을까 말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문제는 그 법체면 건 사람이 기억력이 확실하냐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든 지금 이 수사기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와 같이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증거로 씁니까 안 씁니까? 증거로 쓰질 않는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했다. 근데 최면 수사는 또 받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최면 수사에서 나온 내용이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해서 경찰들이 이 최면 수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신빙성을 높이고자 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자신이 미리 얘기했던 것과 최면 수사 내용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그분이 뭐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직접적인 어떤 그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오히려 저 같은 입장이라면 거짓말 탐지기를 해가지고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얘기했던 지점, 이 지점은 아무리 뒤져도 돗자리 깔고 놀만한 사람이 없다. 이 지점은. 이 지점에서. 웬만하면 이 점 아니고 대부분 돗자리 깔고 노는 사람들은 여기서 논다. 여기. 강변도 보고 아니면 또 돗자리 있으면 여기도 보고. 강변이지 굳이 강가도 잘 안 보이고 차들은 왔다 갔다 해서 시끄럽고 이런 자리에서 술 먹을 일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아침에 있었으면 다 없어졌지. 여기까지 또 핸드폰이 누가 주워서 여기 와서 이동할 일도 없다. 즉 핸드폰은 누군가에 의해서 손이 탔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다. 그 누군가가 범인이다. 딱 여기 그 동석자와 아버지가 나온 자리 여기서부터 벗어나 이렇게 벗어난다고 벗어나서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이걸 확인하려면 요 공방에 있는 요 공방에 있는 CCTV 여기 있는 CCTV를 확보해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한 달 지나면 덮어 갖고 그 이후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주 애매하고 절묘한 장소. 또 애매하고 절묘한 장소로 진입을 하고 애매하고 절묘한 장소에 또 이렇게 휴대폰이 또 나중에 발견되고 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신발도 하얀 것 같아요. 하얀 옷에 하얀 신발. 지금 사건 현장에서 가지 않아요. 계속 서 있습니다. 이분은. 이쯤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막 못 주워요. 그죠? 앉아서 막 죽죠? 돗자리 걷고 있잖아. 돗자리.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휴대폰이 남아있을 수 없다. 저 자리에 있었으면 누가 와도 누가 와서 주워간다. 이분은 계속 여기만 보고 있어. 꺼진 상태에서 누가 가져가지 않았는데 갖다 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능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환경미화원이 아닌 제3자 개인만이 가능하다 이거죠. 제3자 개인만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자리에서 적어도 그날 7시 이후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동석자라는 인물이 자기가 왜 고 손정민 군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발표했어요. 입장문에서는. 불리해 보이는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분명히 그날 새벽에 이 동석자의 핸드폰의 위치가 용산이라고 이 어머님에게 위치를 알려줬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자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게 증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찰은 분명히 위치를 추적해서 손정민 군 어머님에게 알려줬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누군가가 동석자의 핸드폰을 용산까지 가지고 갔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용산까지 들고 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산까지 들고 갔다가 다시 그 잔디밭에 갖다 놔야 되는. CCTV 상에 정민이와 A군이, 그러니까 A군이 나무에서 뛰어내려서 왼쪽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1시 47분 경에. 근데 실제 시간은 1시 49분 4초예요. 실제 시간, CCTV 시간이 실제 시간하고 틀립니다. 이거를 궁금해 하셨어요. 이 벨이 울리는 시점에 A군의 위치나 그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요청을 하신 거고, 왼쪽 지금 시계가 2개가 있죠. 왼쪽, 오른쪽. 이 왼쪽 시간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CCTV의 밑에 하단부에 시간이 초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시간을 여기다 넣는 거고, 이 오른쪽의 시간은 실제 시간입니다. 정민이 폰 영상을 통해서 이제 실제 시간이 32초 느리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2초를 더하면 이 시간이 돼요. 28분 42초에다 32초 더하면 29분 14초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벨이 언제 울리냐 보면 포렌식 결과 보면 5시 30분 10초에 울리죠. 8, 9. 지금 이 두 명이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A군과 A2가 울리기 시작한 후에 처음에 미동이 약간 안 보이다가 살짝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A군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A군이거든요. CCTV 상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잔디에서 나오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왼쪽으로 살짝 나오다가 지금 오른쪽 이쪽으로 CCTV 상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거든요. 오른쪽으로. 이게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잔디에서 약간 앞으로 나오는 것,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벨소리가 제가 지금 껐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확히 1분 정도 울리더라고요. 5시 30분 10초부터 울렸으니까 제가 벨소리를 약간 몇 초 더 미리 껐는데 실제로는 지금도 약간 벨소리가 울리고 있다가 한 이때쯤 꺼진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벨소리 언제 울리냐.
그 정민이 포렌식 결과 보니까 5시 31분 23초에 두 번째 부재중 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13초 만에 두 번째 부재중 벨이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민 어머님은 첫 번째 부재중 전화가 끊기고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그 소리 들리잖아요. 그 소리를 확인하시고 아마 종료 버튼을 누르고 다시 버튼 누르고 연결돼서 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13초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진 바로 다시 두 번째 전화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울리기 시작하죠. 여기서 살짝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벨소리가 울리니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로 보여요. 제 눈에. 지금 제가 이것도 먼저 벨소리를 껐는데 23초까지는 벨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23 지금까지 벨소리가 울리고 이제 꺼졌겠죠? 벨소리가. 세 번째 벨소리가 언제 울리냐? 세 번째 벨소리도 15초 후에 바로 울리네요. 5시 32분 38초에 세 번째 벨소리가 울립니다. 울리죠? 전화기 꺼내는 모션으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는 팔이 이렇게 들리는 동작으로 보여요. 들려서 고개가 떨어지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핸드폰을 보는 동작으로 저는 보입니다. 제 눈에는. 고개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걸로 고개가 아래로 향한 걸로 보이고 네, 핸드폰 주머니에서 꺼내는 동작이 있었으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걸로 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영상상에 분명히 핸드폰을 본 걸로 확인을 한 걸로 세 번째 벨소리가 울리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바로. 그래서 다시 주머니에 다시 넣은 건지 손이 다시 주머니 쪽으로 가는 동작이 제 눈에 보였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가 자 여기서 받은 거거든요. 이 시점에 지금 5시 32분 52초에 통화 연결이 된 걸로 전화 받은 시간 있죠. 5시 32분 52초에 전화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민이 핸드폰을 보면 이 통화 정민 어머니와 정민이 폰에 이제 세 번째 전화가 연결된 후에 통화 시간이 1분 27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상에 5시 32분 52초부터 1분 27초를 더하면 5시 54분 29초인데 이 시간상에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영상에. 이 두 개의 CCTV. 이 제외지 CCTV가 있고 자대전 CCTV가 있는데 제가 자대전 CCTV를 여기 왼쪽 밑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벨이 울리고 나서 다시 바로 안 받고 14초 후에 받은 겁니다. 이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리고 A군의 특성을 보면은 여기까지 오고 나서 전화를 받는 시점부터 엄청 두리번거려요. 고개가. 네, 지금 막 위에도 보는 것처럼 보이고 왼쪽 보고 뭔가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오른쪽 보고 네. 오른쪽 막 돌리죠, 몸을. 막 이쪽 저쪽.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전화 받기 전까지는. 그 이후로 네, 엄청 참는 듯한 모션. 왜냐면 통화를 하면서 통화 내용이 약간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민이가 안 보인다. 동민이가 없어졌다. 약간 이런 통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액션도 그렇게 취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23 아직 귀에 대고 있죠? 손 보면. 7, 28, 29, 28이죠? 29, 30 됐죠? 이제 전화가 끊겨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전화 끊어지고 나서 이제 손을 내립니다. 네, 손 내리고 핸드폰 한번 보고 주머니에 넣고 자, 엄청 전화 통화할 때는 엄청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는 약간 여유롭고 뭔가 약간 주머니에 손 넣고 하면서 네, 보면 약간 여유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바로 토끼로 들어가죠? 네, 당사자께서는 네, 일부러 안 받은 걸로 일부러 안 받고 거기서 그쪽에 정민 부모님이 이제 강비탈 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접근을 막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토끼굴로 나온 이유가 못 가게 하려고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1, 12, 14 날 때 했는데 11일이 좀 유력하고 9시 한 반 정도가 주소지 않나. 경찰분하고 CCTV를 확인을 잠깐 했는데 정확히 한 건 아니고 지켜서 거기 가운데 기스 금이랑 간 부분이 있었고 그 옆에 소주병 페트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두세 사람이 와서 술 한잔 먹고 버린 것 같고 한 사람이 세 개도 줬고 폰을 와서 일부러 흘린 것도 있고 또 와서 술 먹고 막 꽁개고 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아이폰 그 당사자 폰인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경찰에서 선생님한테 거짓말 탐지기 하자 그랬다니까 그걸 거절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아주 사실이에요. 그걸 주신 걸 후회를 했는데 첫날 조사를 저기 11시부터 일요일 날이요. 저기 오후 6시까지인가 받았어요. 조사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뭐 방이 두 개인데 하나를 막 뒤지게 했어요.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최면 뭐 저거에서 받았죠. 최면 수사는 그러면 최면에 걸리셨어요? 눈이 말똥할 때까지 뭐 매정 이제 자꾸 그러니까 첫날도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그냥 그러면 완전 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녹음하듯이 빨리빨리 하고 해서 뭐 녹음은 안 된다 그러지.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나는 피해자 진짜. 이분한테는 그러면은 그 거짓말 탐지기 제안을 경찰이 했을까요? 그거를 제발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 경찰하고 그쪽이랑 둘 다 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게 경찰 수사에 모두 다 협조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를 했다는 말은 안 나오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했는데 거부했다, 하지 않았다, 요청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상하네요. 5월 11일 날 보셨다고요? 그게 사실은 100% 정확치 않아요. 처음에는 10일에서 15일 사이 했다가 왜냐면 벌써 2주 전 아닙니까? 그럼 9시 반에 주우셨다고요? 모든 게 다 100% 정확치는 않아요. 그냥 추정. 왜냐면 이 일을 시작하는 데가 우리가 거기 휴게소 7시 반 정도 일 나가면 거기 가면 한 9시에서 9시 반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술 먹은 게 4월 25일인데 5월 11일 날 발견했다고 치셨을 때 보름 동안은 그럼 거기를 청소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지 마시라고. 청소를 매일 해요. 거의 매일 하고요. 거기 왔다 갔다가 시민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걸 누가 주웠겠죠. 주워서 갖고 있다가 그 내가 버리기 전날 밤에 술 한잔 먹고 버린 걸로 추정돼요. 다른 사람이 주웠다가 그렇죠. 그 사람이 버린 걸로 생각하신다고요? 그 옆에 소주병 페트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소주병 페트병이 그 손정민이랑 친구가 먹은 게 아니라 그걸 주웠던 다른 사람이 먹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자기가 맨 처음에 주운 게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그분이 발견한 장소가 일단은 너무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색할 때 안 나왔다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누가 먼저 주웠다가 다시 버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11일쯤에 발견하셨을 때 그때 막 손정민 뉴스가 막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이거 주우면서 이게 혹시 그 폰이 아닌가 이 생각은 혹시 안 하셨어요? 전혀 생각 안 했죠. 바로 누가 주워가 버려요. 날짜가 엄청 많이 지났었으니까 그 폰을 그때 주워다가 이제 그러니까 시계에서 그냥 막바로 신고하고 어쩌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 팔이 안 좋아서 저기를 갔어요. 병가. 그래갖고 거기 이제 신음처럼하고 이 휴대폰 이거 저기 한 걸 까마귀 보고 있다가 지금 하나 가지고 핸드폰 주웠다고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누워있다 그때 바로 제출했고 그때 이제 주인 차지해 주는 용도로 한 거지